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25회차에는 헌팅리스트 15권의 세계의 문학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드릴 차례인데, 세계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하고 작가에 대해서 기술한 책으로 나눠서 먼저 작품에 대해 기술한 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에 세계의 문학 참조책으로 선정된 3권의 책들로 영국 DK사에서 만든 문학의 책과 절대지식 시리즈 중 하나인 절대지식 세계문학, 그리고 서울대 선정 200권의 동서고전을 4권의 책으로 출간한 세상의 모든 고전 시리즈 중에 서양 문학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문학의 책은 영국 제임스 캔턴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가 공동 저술한 책인데, 연대순으로 단테의 신곡부터 우리나라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란 작품까지 총 107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35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작품마다 핵심 개념을 도해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작가의 양력하고 저서들을 함께 알려주고 있어 적은 지면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5장에 수록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으로, 어느 날 자신이 침대 위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제목으로 작품의 개요와 도해, 그리고 저자인 프란츠 카프카의 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그레고르가 흉측한 벌레로 변하면서 판매원 일을 못하게 돼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됐기도 했고, 가족들조차 불편해하는 역겨운 존재로 소외되는데, 이는 저자가 문명화된 세계의 비인간적인 반응을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기 방에 천장하고 벽을 기어다니고 소파 밑으로 숨어서 시간을 보내는 처지가 되는데,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품위도 완전히 포기하고 가족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가끔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해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주장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주인공을 욕하고 학대하는 기회가 되어버리면서 결국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닫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초반부만 읽고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벌레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 쉽다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인가 하고 넘겨 짚었었는데, 제 생각과 반대로 노동자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감성과 감각을 지닌 벌레의 삶이 오히려 참된 자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 참된 자아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해설을 보면서, 문학 작품들을 잘 감상하려면 작품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끔 해설한 책이나 저자에 대한 내용도 읽어두면 감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은 절대지식 고전 시리즈 중 하나로, 일본 동경외국어대학의 가메야와 교수 등 101명의 문학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절대지식 세계의 문학이라는 책으로 주요 국가별로 총 166개의 작품에 대한 개요와 저자, 그리고 서평 등을 680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3장에 있는 미국 문학 중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허클베리 피드의 모험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첫 번째 화면에는 더부룩한 코스염의 마크 트웨인 사진하고 그가 미국 증기선이 오가는 미시시피 강변 마을에서 자랐는데 이것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생활이 공궁에서 인쇄공으로 각지를 전전하다가 증기선의 수로 안내인, 광부, 신문사 통신원 등의 직업을 갖고 일했는데 영국으로 건너가 강연 활동을 하면서 성공했고 50살이 되던 1884년에 본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두 딸을 잃으면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본 작품의 줄거리와 서평을 기술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헉이 마을의 다른 어머니들로부터는 게으르고 무법자인 나쁜 아이 대명사 같은 취급을 받지만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잔소리할 부모가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인공 헉을 전형적인 미국 소년으로 악동같이 하는 행동 이면에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정의감 있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고 오히려 위선적인 생활과 인습에 따라 살아가는 가짜 신사 숙녀들을 풍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우석대학교 반덕진 교수가 저술한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작품을 정리한 세상의 모든 고전 시리즈 중에 서양 문학편으로 55개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48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저자가 교양학부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도 아주 쉽고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스페인 문학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돈키호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인데 혹시 돈키호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학창시절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갑옷과 투구를 쓰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의 이미지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그 소설책 분량만 1700페이지인 걸 보고 놀랐고 이 책의 해설을 보면서 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돈키호테에 갔다고 해왔던 저의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가난한 외과의사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세르반테스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24살이 되던 1571년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인 레판토 해전에 참가해서 3발의 총상을 입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총상의 후유증 때문에 세르반테스는 평생 왼손을 쓸 수 없게 됐는데 본인은 군인은 도망쳐서 무사한 것보다 전장에서 죽는 편이 훨씬 낫다면서 그 부상을 평생 자랑으로 여겼다는 설명을 보고 세르반테스가 본래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기환하던 중 터키 해적에게 잡혀서 알제리에서 5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었는데 스페인으로 귀국한 후에도 교회에서 파문당하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등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나이 58세가 되던 1605년에 돈키호테를 저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같은 시대 작가인 영국 세익스피어는 큰 고생 않고 비극적인 작품을 쓴 데 비해서 감옥 생활 등 힘든 삶을 산 세르반테스는
낙천적인 작품을 남겨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 돈키호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일만을 걱정하는 걸 치욕으로 알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살며 악을 근절시키는 것을 소임으로 알고 행동하는 철저한 신념가이면서 이상주의자인 반면에 햄릿은 사색적이고 뛰어난 통찰력까지 갖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실천력이 부족해서 세상과 민중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화면은 돈키호테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그리고 근대 소설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계 문학 참조책으로 영국 DK 출판사에서 만든 문학의 책과 절대 지식 시리즈 중 절대 지식 세계 문학 등 세 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26회차에도 세계문학 참조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좀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